처음에 재작년 처음에 뵀을 때하고 또 날씨 익어서 그거 좀 편안한 마음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컨디션도 다 괜찮으세요? 네. 뭐 소리 빽빽 들으시고 즐겁게 하셔서 저도 그래서 되게 좀 유쾌해졌습니다. 3교시 시간은 제가 처음 만날 때 계속 짚어드렸던 학생들과의 인터뷰, 역할극을 넘어서서 역할극 상담으로 연결되어지는 시간이 3교시다 보니까 이 대목에 대한 공을 좀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상한 내용, 그 다음에 각각의 대본도 좀 일정하게 들여봤고, 그럼에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는 어떤 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3교시 시간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16페이지 함께 보시면 우리가 2교시에서 상황극이 끝나고 배우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원래 어떻게 그렇게 들어간 걸로 끝내실 겁니까? 아니면 원래 세팅을 좀 하실 겁니까? 저희요? 세팅을 해요. 그러시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팅을 하고 저희 한 명씩 원래 부르는데 지금 그때 교수님께서 3명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저희 3명. 그러면 한번 좀 준비를 한번 해주시고 3교시를 시작할 때 모습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한 명씩 원래 불러요. 아이들한테 한 명씩 불러볼까? 한 명씩 불러요. 한 명씩 한 명씩 불러. 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징하는 세 분의 역할 속에서 상징하는 자세를 한번 취해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 스타트할 때. 자, 일어나셔서 각자 위치에서 의자 상관없이 각자 위치. 두 친구는 아무래도 어떻게 있을까요? 두 친구는 같이 있을까? 좀 더 같이 있고 이런 느낌. 스톱.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 여러분 연극을 잘 보셨나요? 하면서 이제 디렉터가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이제 파란색 부분에 뭐라고 써놨냐면 잠깐 앉아 계십시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배우들에게 각각 질문한다. 즉 주강사와 배우 선생님들 간에 이런 합을 좀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FM대로 하면 아이들이 나와서 연극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그 연극을 한 배우들에게 그 소감들을 물어보는 게 원래 FM 역할기사들 FM인데, 우리는 이제 배우들이 직접 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주강사가 배우들과 합을 맞추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일정한 합이 될 만한 대사를 드린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가셔도 되는 거죠. 이 취재는 뭐냐면, 자,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은 주강사와 배우들이 어느 정도 합을 맞춰서 대화를 진행하면 좋다. 자, 한별이. 네. 한별이. 네. 자, 한별아. 아까 그 자세 한번 딱 취해주시고. 오케이. 한별아. 네? 너 지금 기분이 어때? 괜찮아요. 그렇지. 그래? 그 괜찮다는 게 무슨 뜻일까? 놀이공원에서 다은이가 사라져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옆에 성진이가 있으니까 좋아요. 뭐 돌아오겠죠? 네? 그렇구나. 그 친한 친구 지민이가 성진이요. 여기 성진이가 네. 너하고 함께 있어주니까 좀 안도감이 드나 보네. 네. 놀이공원에서 성진이랑 신나게 놀았던 것도 좋았고요. 그래 그렇겠다. 근데 한별아, 네? 선생님 아까 보니까 네가 놀이공원에서 성진이랑 둘이만 어울려 다니고 다원이랑 벤치에 오랫동안 혼자 앉아있던데, 너는 그런 다원이 모습 보면서 마음이 어땠어? 저요? 그냥 뭐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대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합의예요. 자, 여기 제가 별도로 표시를 해놨죠. 양가 감정이 드러나야 됩니다. 양가 감정. 양가 감정은 뭐냐? 지금 이 친구는 내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남 탓이고 상황 탓이란 말이에요.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 가해자라고 일컬어지는 친구들은 대부분 남 탓과 상황 탓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합리화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런 양가 감정을 살짝 드러나게 하면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 내가 뭐 좀 잘못한 것 없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내부 교인, 그 원인 자체를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양가 감정을 건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마음을 한번 짚어보고 있어요. 배우와의 관계에서. 그래?
어떤 점이 미안했어? 같이 더 안 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그리고 성진이한테 다운이 이야기 나쁘게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기에도 좀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더라고. 어? 근데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그런 일 하게 된 거야? 아니 원래 성진이는 저랑만 친했거든요. 근데 다운이가 전학 온 이후로 성진이가 다운이랑 더 친하게 지낸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질투가 예, 혼자 다니기 싫고. 좀 따돌림 당한 기분이었어요. 친구를 좀 빼앗긴 것 같아서 다운이가 너무 미웠어요. 한별이도 많이 외롭고 힘들었겠네. 네, 뭐 혼자 될까봐 겁도 나고. 네, 다원이가 성준이랑 멀어지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네. 근데 말이야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다 같이 함께 지내주는 방법 같은 거 말이지? 글쎄요. 자 이거는 이 몫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학생한테 주는 거예요. 글쎄요 고민의 여지를 한번 더 보는 건 다른 대안들을 찾도록 하는 이런 학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한빈이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피해자, 방관자를 따로따로 물어본 다음에 관객들은 다 가야 되는데 제가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뭐라고 써놨냐면 자 원래는 배우들, 각기 방에게 심정을 다 물어본 후에 관객들에게, 학생들에게 내가 만약 각기 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를 물어봐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가해자, 배우 관계, 피해자 즉 지금 한별이 얘기를 했으므로 이제 학생들한테 가서 바로 한별이라면 어땠을까를 물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가해자 먼저 다 하고 피해자 먼저 다 하고 방관자 먼저 다 하고 이렇게 지금 17페이지까지 해서 끝나면 이제 관객들한테 학생들한테 물어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봤습니까? 네. 우리 지금 한별이의 심정을 좀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한별이는 그렇다고 하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만약에야 여러분들이 한별이가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한별이의 입장이었다면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라면 어땠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서운할 것 같아요. 누구예요? 저는 이미 자연. 가연이가 한별이었다면 네, 저는 그 성진이한테 서운할 것 같아요. 성진이한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 맞아. 학교에서 계속 같이 지냈는데 잠깐 스톱. 너무 좋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여주는 반응에 내가 좀 그 공감이 되면 한번 툭툭 쳐주시면 애들도 재밌어지고 더 즐거워져요. 너무 좋지 이런 반응들은. 응. 학교에서 단짝인 친구가 갑자기 학원 친구라면서 걔랑 같이 지내니까 어. 서운하고 질투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친구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저 친구를 좀 내가 따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거지. 네. 그래서 좀 서운했을 것 같은 그 마음. 네. 그렇지 좋아요. 또 다른 친구들 불안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불안해? 다운이한테 그 분수대에서 모인다고 해놓고 아하. 연락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래. 조금 걱정이 되면서 불안할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지금 뭔가 좀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염려되는 마음도 있네. 네. 맞아, 좀 불안했어. 그랬어? 네, 그랬어. 너 잘한다. 자 또. 네. 우리 누가 동균이요. 동균이는 나랑 한별이었다. 내가 한별이라면 어땠을까? 초조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초조했을까요? 성진이랑 뭔가 썸을 타고 싶은데 다원이가 계속 방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나랑은 좀 성격 되게 좋아하는 마음에, 네. 근데 애정하는 마음에 그랬을 것 같다. 뺏길까봐 초조했을 것 같다. 썸은 아니야. 아, 저렇게 진작도 될 수 있겠네요. 네. 혹시 이와 또 비슷한 마음이 있거나 또 다른 마음이 있나?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억울해? 자기네들이 자기 먼저 날 먼저 따돌렸는데 어허. 내가 따돌렸다고 약간 좀 나쁘게 생각하면 억울할 것 나도 억울해. 그지? 맞아. 그럴 거면 나도 처음부터 잘 끼워주지. 그럼 억울한 마음이 있겠네. 자, 지금 이 주강사의 태도가 어떻죠? 중간에 뭐 그러면 돼,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네. 그랬겠다. 아, 그럴만 했겠다. 계속.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럴 수 있었겠네를 자꾸 던져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행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죠. 그 행동에 대한 그 심정으로만 보면은 초조했겠다, 억울했겠다. 그 심정을 우리가 좀 동의해주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애들은 알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나 잘못됐지만 그 속사정을 한번 보자는 거니까. 그거는 취지가 아니에요. 또 어떤 마음도 있을까요? 조급했을 것 같아요. 조급해?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뺏길까봐 조급한 마음. 내 친구를 뺏길까봐. 와, 굉장히 지금 이 관계가 중요하게 좀 생각이 된다 우리는, 그지? 기존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던 친구를 뺏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네. 그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다, 뺏길까봐 두려웠던 적이 있다, 이런 질문은 이제 애드립이에요. 그치? 진짜로 다원이가 안 나타나고 영원히 사라지면 그건 무서울 것 같아요. 이거 복잡해져. 그치? 너무 무서워. 아니 진짜로 사라진다고 하니까 좀 울컥. 아유, 한별이가 여러분 이 마음에는 한별이가 어떤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하고 걱정하는 마음. 그러니 처음에는 막 자기 합리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편에서는 되게 걱정되고 무서운 마음도 있네. 그렇죠? 한별아, 네. 어떻게 네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있니? 네. 제일 와닿는 마음이 뭐였어? 찍어. 진짜 다 갖다가지고 다양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실 누가 무슨 소리 했는지도 잘 기억 못 나요. 자, 이 가해자 한별에 대한 어떤 멘트들 혹시 좀 궁금하시거나 좀 더 확인할 거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한별이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요. 아니 그냥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과정에 대해서 혹시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절대 안 가져요. 미안한 마음을 만약에 이렇게 너무 그걸 반해서 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별이는 절대로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이 수업의 취지와 저와의 멘트에 지금 잘못된 점이 있어요. 저와의 멘트는 어떤 점에서 이 수업의 취지에 안 맞을까요? 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인칭 자체가 1인칭이 아니죠. 나라면이라는 멘트가 아니라 너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저런 멘트가 나오면 이건 빨리 되돌려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자해가 한별이라면 나라면 어땠을 것 같아? 자꾸 여기 있는 인물들을 평가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땠을 것 같다. 자꾸 1인칭으로 얘기하게 하셔야 돼요. 얘들은 이제 그걸 굳이 구분을 잘 못하니까 막 얘기를 할 텐데, 그걸 우리 선생님들이 좀 잡아주셔야 돼요. 잠깐만,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자꾸 시점을 나라고 좀 자꾸 주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좋은 질문이시네요. 모든 인물들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렇게 분위기를 유도할 때 아이가 한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매듭 지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방금 같은 경우라면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그렇게 할 것 같아.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겠다. 그런데 나라면 어땠을까를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좀 턴을 다시 넘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별이가 가해자라는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거예요. 평가적으로 할 때 그 애들이 마음을 한별이를 한별이가 저렇게 하면 안 됐고
그렇게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주관사가 계속 다른 양가 감정도 얘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걸 조금 더 부각을 시켜줘야 되겠죠. 비슷하게. 자, 여러분, 우리는 한별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떤 반이에요? 잠깐만요. 잠깐만.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한별이라면 어떨까라는 진짜 기분이 다시 한번 어떨까요? 나라면 어떨까요? 나라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까 나왔죠? 몇 마디 얘기든 이렇게 짚어가지고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늘 초점은 나라면 이 아이의 마음이라면 어떨 것 같다. 내가 이 아이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준이로 바꿨습니다. 성준이. 그래서 지금 17페이지 하단부에 관객들에게 내가 만약 가해자 한별이라면 하면서 예시가 될 만한 그 문장을 좀 넣어드린 것이고요. 자, 주의사항이 써놨죠? 학생들이 한별이를 평가해서 나오는 말은 아니어야 한다. 한별이가 나빴어요. 한별이가 같은 친구에 있었어요. 한별이가 의뢰주는 게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말들은 나오지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자꾸 나라면, 저라면, 자꾸 1인칭 시점에서 대답이 나오도록 유도하시는 것을 지금 예시를 들어서 지금 18페이지까지 지금 넣어드렸어요. 자, 근데 18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이때 학생들의 반응이 최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억울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짜증도 났다가 무섭기도 했다. 굉장히 지금 다양하고 복잡한 심정들이 좀 고려되고 있잖아요.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너무 한쪽 마음에만 쏠린다면 디렉터가 그런데 말이야 혹시 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마음들을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뭐 제가 뭐 잘못했어요? 혹은 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막 한다고 한번 해보죠. 자, 상아라면 어땠을 것 같아? 내가 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재밌는데 뭐. 네. 재밌으니까 성진이랑 노는 게 재밌으니까 아무 생각 그러든가 없었어요. 말든가.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혹시 상아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 와,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재밌었더니. 자, 그런데 혹시 저 다원이를 보면서 저 다원이 표정? 다원이를 보면서 뭐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거나 재밌는 마음만 들었을까요? 혹시 저 반대편엔 또 다른 어떤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마음도 들까요? 저 반대편에서는 잠깐만 미안한 마음, 무서운 마음을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골고루 방금처럼 골고루 나오면 다행이지만 너무 한쪽에 쏠리거나 그렇게 하면 혹시 다른 마음 이렇게 반대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제 다운이, 자, 잠깐 일어나서 다시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이제 다운이의 심정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다운아, 울것 같아 이거. 속상해요. 많이 속상했다. 네. 어떤 점이 그렇게 속상한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애들이랑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고 은근히 저를 따돌리는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애들이 귓속말 하다 저만 오면 말을 멈추고 꼭 제 뒷담화 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내가 좀 대사가 아닌 것 같은데 대본이 이거 맞아? 속상했겠다. 맞는데? 그랬어. 너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것 같아서 되게 속상했겠네. 네. 더 슬?
굳이 말고 좀 용기 내서 친구들한테도 야 무슨 얘기 하는지 물어보지. 말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 말 안 하니까 더 느낌이 어땠던 거야? 더 소외감 느꼈어? 예, 더 속상하고 그랬어요. 응. 그리고 더 속상했던 건 놀이공원에서 애들이 지들끼리만 놀고 지들끼리만 머리띠하고 모이는 장소를 잘못 알려줬어요. 정말 배신감 느껴졌어요. 저를 따돌리는 것 같았어요.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애들이 뒷담화하는 것 같았는데 아닐 거야. 괜히 내가 오해한 걸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놀이공원에서 애들한테 따돌림 당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화나고 세상에 저 혼자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 성진이는 찐친이라 생각했는데 성진이까지 그러니까 진짜 배신감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라져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거야? 걔네들이랑 절대 같이 안 다닐 거예요.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고. 여러분, 지금 우리 다원이가 어때 보이죠? 나도 화가 많이 났어요. 알았어요. 맞아. 자, 마찬가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저 다원이 입장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예요. 화나요? 예를 들면 어떤 점에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 빼고 얘기하고 놀고 하니까 하나예요. 얘네들한테 화가 많이 났겠네. 네. 또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왜? 무슨 뜻이야 그게? 그냥 여기 있으면은 너무 계속 기분이 안 좋으니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 내 여기 왜 있나 이런 마음이 들겠네. 집에서도 힘들어 봐. 집에서 편한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 자, 또 내가 다원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배신감. 혹시? 제가 먼저 저를 서로 할 거예요. 그 왜? 어떤 마음에서? 저를 뭔가 따돌리는 것 같은데 놀이공원에서 이제 확신을 섰어요. 나를 따돌리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상처받기 전에 네, 친구 내가 아니에요. 상처를 주리라. 네. 그런데 약간은 친구들이 좋아. 우와! 좋아? 약간은 근데 그건 너 맡기지 않는 친구들이니까 멀리 하는 게 또 이 논쟁은 이렇게 통해서 가고 좋아. 또 어떤 마음도 있을까? 배신감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배신감 얘기를 하긴 했거든. 우리 친구는 이름이 재현이. 재현이도 그 마음에 동의가 된다는 거지. 네. 어떤 점에서 재현이는 더 배신감이 클 것 같아. 전학을 와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친하게 지냈던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혼자만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으니까 배신감이 좀 클 것 같아요. 와, 낯선 학교에 와서 그래도 아는 친구가 있어서 참 안도감이 들었을 텐데 오히려 그 친구한테 배신을 안 했기 때문에 더 큰 상처가 크게 느껴질 수 있었겠다. 맞아. 오. 또 어떤 마음도 들까? 그래서 억울할 것 같아. 어떤 점에서? 아니 나는 쟤하고 지금까지 친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배신을 때려버리니까 억울할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어? 그렇죠? 같이 놀려고 했을 것 뿐인데 내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배신을 당하니까 되게 화도 나고 억울할 것 같아. 또 어떤 마음도 있을까요? 친구하고 싶어. 신고하고 싶어. 어디다가? 가원이는 근데 지금 어때 보여? 신고할까 못할까? 못할 것 같아요. 에이 못할까?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신고를 하지 못하는 걸까? 용기가 부족해서. 무서워서 용기가 부족해서 커져서요. 일이 커질까 봐 걱정되고. 영원히 친구들을 잃을까 봐요. 나한테 비록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지. 그러니까 신고하고 싶은 마음은 잠깐 좀 멈추고 그렇다면 또 어떤 마음도 있겠어요 저 아이의 마음속에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 그런 마음. 어떻게 이
다원이 마음에 다 동의하세요? 혹시 뭐 또 난 다른 의견이 또 있다? 꼭 비슷하지만 내 얘기를 꼭 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친구. 용기를 내. 너희들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네. 그 말이 결국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저요. 자, 어떻게 다원아, 우리 친구들이 이 마음을 좀 잘 알아주는 것 같니? 네, 고마워요. 지금 누구 마음이 제일 와닿았어? 좀 앉아있어. 자, 다음 우리 성진이. 여러분들은 한별이일 때가 많을까요? 다원이일 때가 많을까요? 성진이일 때가 많을까요? 성진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어때? 성진일 때가 좀 더 많이 있나요? 그럼 성진이 마음을 우리가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성진이 잠깐만 해봐. 성진, 안녕. 가세. 하나, 둘, 셋. 이게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지 그게? 잘 모르겠다니 무슨 뜻이야? 아니 이 일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 잘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더욱더 당황스럽겠는데? 네, 당황스럽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성준이가 굉장히 지금 막막해 보이는데 혹시 똑같진 않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네. 이제 이 방관자일 때 역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자, 그럼 성진이 너가 한별이를 볼 때, 다원이를 볼 때 드는 생각들을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보자. 먼저 한별을 보면서 너는 어떤 생각이 들어? 꼭 그 방법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일에 저를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좀 화가 나고요. 저까지 나쁜 사람 된 것 같아요. 너는 한별에도 친했지만은 또 가온이와도 친했단 말이야. 가운데서 무척 갇혀있겠는데? 네. 다온이를 보면 어때? 다원이한테 좀 미안해. 어떤 점이? 원래 제가 친구인데 다원이만 빼고 한별이만 따라다니면서 놀이공원에서도 제멋대로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해요. 그러면은 다원이한테 좀 직접 가서 사과도 좀 하고, 응? 선생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려보는 건 어때? 아니 근데 그건 좀 아니. 그렇죠? 네. 아니, 제가 잘못한 건 있는데요. 한별이 때문에 저까지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떡해요? 걱정되지. 네. 걱정돼. 네. 그래서 막 좀 모르는 척 안 보고 미루고 싶은 마음도 있겠다. 그치? 네. 하지만 마음이 좀 되게 불편해 보이네. 잠깐만 기다려. 자, 여러분들 우리 성진이 마음도 잘 살펴봤나요? 네. 자, 그러면 똑같아. 만약에 내가 이런 성진이 입장이라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 짜증날 것 같아요. 어떤 데 짜증나? 재밌게 놀러 와가지고 막 분탕질하는 것 같으니까. 분탕질이 뭐야? 너 어렵다. 너 몇 학년이야? 너 고등학생이야? 유진이에요. 아까 뭐 대사나를 치던데 되게 오래된 대사인데. 그렇죠. 네. 신청하기. 신청을 좋아하네. 신청을 하여튼 좀 나이가 있는 멘트 썼었어. 너 수상해 초등학생 맞아? 유급했어요. 자, 내가 성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답답해요. 어떤 점이 답답해요? 애들이 뒷담화하는 거 봤으면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맞아요. 물어보지 못한 나 자신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다 이 말이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랬어? 좀 후회도 되겠네. 조금이. 그러네. 한별이한테
원망스럽고 당원이한테 미안하고. 맞아. 이럴 때 선생님 구조를 좀 가운데 넣으면 좋겠다. 뭐 한별이가 이쪽에 앉아보시고 이 친구를 여기다 두고 인터뷰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별이 볼 때는 어땠다고? 한별이 할 때는 원망스럽고 당원이한테는 좀 미안하고. 그렇구나. 어떤 점에서 이렇게 더 원망스러웠을까 한별이가? 나를 끌어들였어. 어허. 생각. 그렇구나. 저는 그냥 다원이랑 잘 지냈는데. 음. 근데 한별 이야기만 듣고 다원이를 좀 멀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멀어진 거. 혼자만 좀 따시킨 것 같아서. 양심이. 내가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린 이 현상에 대한 원망과 미안함이 함께 있는 거네? 네. 아이고. 또 어떤 마음도 있을까? 자책감도 들 것 같아요. 아이고. 무슨 말이야? 내가 왜 한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 내가 똑바로 왜 알아보지 않았을까? 아하. 왜 친구의 말만 따라 들었을까? 아하. 왜 친구가 하자는 대로 했을까? 아. 그래서 왜 일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 것 같아요. 후회와 함께 자책이 있겠네. 혹시 이 마음에 동의하는 친구들? 나도 좀 그랬을 것 같다. 좀 더 내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 있겠다 이 말이죠. 또 어떤 마음도 있을까요? 저는 다은이한테 미안하기도 한데 한별이한테도 배신감이 들어서 좀 멀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그러다가 성진이도 외톨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별이도 외톨이 되면 이게 다 외톨이네. 어떻게 하지? 자 각자 멀어지기 하나 둘 셋. 자. 어휴. 우리 이런 거 원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다시 원희 씨. 또 어떤 마음도 있을까? 초조할 것 같아요. 어? 초조할 것 같아요. 초조? 네. 왜? 그 분수대라고 얘기만 해놓고 전화도 안 받고 저희끼리 모임 장소로 가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혹시나 사라진 게 아닌가 하고 또 안내 멘트까지 나오니까 좀 불안하고 초조할 것 같아요. 한별이 어떤 마음과 좀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네. 네. 걱정되는 마음. 네, 맞아요. 또 짜증났어. 어떤 점을 짜증냈어? 나는 솔직히 다원이 그렇게 따돌리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별이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동조하게 된 것 같아. 야, 내가 듣고 보니까 자꾸 성진이는 한별이를 좀 탓하는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정말 자기 책임은 없을까? 그러니까 그 자책이라는 마음도 올라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들 수 있을까요? 그냥 외면하고 싶었을 거. 어떤 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외면하고 싶었어요? 괜히 나서기 싫고 네. 아는 척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모르는 척하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알지만 모르는 척. 같지만 못 척. 예쁘지만 예쁜 척. 못생겼지만 예쁜 척. 사실은 예뻐요. 양심들이 없어요. 괜히 내가 진실된 모습을 보였다가 우리가 난처한 처할 때가 있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못 본 척하고 싶은 마음도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있을까? 후회. 아까 자체가 후회를 이야기했고 다시 한번 얘기해볼래? 어떤 점이 후회인지? 되게 그 한별이의 행동을 말릴 수 있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사실 롤러코스터를 좋아하니까 거기서 약간 꼬인 것 같아요. 그래. 알아. 네.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내가 또 재밌는 걸 하자고 하니까 얼른 또 그걸 부정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저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네. 놀이공원에서 안내 멘트가 나올 때 너무 놀랬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너무 놀랐겠지. 그렇지. 걔네는 참 마음이 착하구나. 그랬을 것 같다 이 말이잖아. 우리 성진도 그랬을 거야. 성진도 그런 마음 있었니? 네. 그랬구나. 착했구나.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형준아,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네 마음 잘 알아주는 것 같아? 네. 제일 와닿았던 건 뭐였어? 근데 있잖아요. 배신감이라는 게 더 크게 와닿았어요. 왜 친구인데 같이 잘 지내야 되는데 저랑 다원이랑 약간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한별이가 그런 배신감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 중에 원망하는 마음이 좀 와닿았다 이 말이지? 네. 하지만 나갔네. 우리 친구가 말했던 나의 책임, 자책하는 마음, 후회했던 마음,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것도 좀 있어요. 한쪽으로 쏠리면 자꾸 반대편 마음을 계속 건드려 주셔요.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각 인터뷰가 일단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연결되죠? 원하는 장면으로 가야죠. 그 역할을 만들기. 그렇죠. 자, 여기까지 진행하시는데 혹시 좀 더 궁금하시거나 확인할 사항? 지금 시즌 1이 인터뷰에서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까지 물어보는데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 너였으면 어떤 마음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 친구들이 이 인물이 되었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졌을지까지만 들으면 되는 건가요? 가장 기본은 감정을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 이것은 여기서 물어봐도 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대안 행동으로 연결되니까 그 질문도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 활동을. 그리고 그렇게 가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장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일할 때 네. 요즘은 워낙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들을 애들이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이 정도 진행이 되면 거의 이제 신고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보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엄청 무조건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어쨌든 이런 쪽으로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올 때 매듭을 짓는 어떠한 상황들이 어쨌든 그 행동 지침이라고 애들은 알고 있는 건데 네. 되게 좀 애매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활동에서는 먼저 마음을 생각하고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조금 그럴 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어떤 말이나 어떤 걸로 매듭을 짓고 좀 넘어오는 게 좋은지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이렇게 할 것을 교육받은 지침이 있는데 우리의 교육의 패러다임은 그쪽보다는 사람의 내면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어떤 중립 경계를 어떻게 네네. 설정해야 되는 요 질문이신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 단순하니까 사실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애들 마음으로 봤을 때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 걱정 될 수 있죠. 자,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을 둬야 될까요? 제도적 교육이었을까요? 그 심정적인 공감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요거 하려고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몰라요? 신고하는 거? 그러나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신념이긴 한데 물론 제도와 법에서 하고 있는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걸 좀 더 자율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교육의 제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정을 좀 먼저 공감시키는 것이 저는 좀 아이들의 인성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혹시 막 신고해요 이렇게 가면 그것 또한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혹시 우리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이 된다면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 어떤 좀 대안이 필요할까? 우리 한별이나 우리 성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해보면 좋을까? 혹은 또 우리 다원이가 어떤 행동을 해보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 자꾸 초점을 일단은 여기에 머물러 저 멀리 제도와 법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여기로 가져오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 선생님 혹시 예. 한별이도 같은 친구니까 네. 한별이에게도 어떤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튼 한별이도 좀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네.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게 그 원하는 장면으로 전환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한별이가 먼저 개각천선해서 다른 언행을 할 수도 있고, 성진이가 어떤 액션을 취해볼 수도 있고, 다원이가 다른 액션을 취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극이나 연극치료, 역할극에서 말하는 자발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기존 상황에 새롭게 반응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반응하는 힘을 자발성이라고 정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기존 상황에 계속 노출될 텐데 거기에 각각의 역할에서 어떻게 좀 새롭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럼 다원이가 확 삐져가지고 사라지는 게 능사일까, 여러분? 어때요? 한별이가 계속 뭐 자기는 모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친구를 따돌리는 게 잘하는 짓일까요? 성준이는 뭐 저는 직접 책임이 없으니까 이렇게 후회만 하고 원망만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각각의 역할에서 다르게 해볼 만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한번 우리 토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원하는 장면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좀 장면 전환을 해서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네요. 만약에 네. 아이들이 예를 들면 다온이가 다른 친구 만나면 되잖아요. 얘네들 말고요. 그렇게 대답이 나오면 어떻게 그럴 수도 있겠네. 다른 대안이 있어요? 네, 다른 친구들 만나면 얘네들 안 만나고 다른 친구들 만나면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죠. 그럼 만약에 원하는 모습을 그게 나온다면 한번 해보게 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넉넉하다면 그걸 보면서도 이런 토론을 하면 좋은데 우리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간 없으니까 정 아이들이 원한다는 그 장면도 한번 해보게 하고 또 대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좀 이 안에서 어떻게든 좀 머물도록 안내하시고 그걸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 토론을 시켜. 되게 많이 나온 대답들이. 아 그래요? 네.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 다른 친구를 다른 좀 찾아봐. 하면 되죠? 다른 친구를 찾아봐. 너를 소중히 안 대하면 그건 친구가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그 장면 한번 만들어보게 해야 될 되게 것 같은데? 많이 풀어내는 거. 만들어보게 하시죠. 대안 행동이니까. 만들어보게 하고 자 어떠니? 자 그냥 한번 해서 치고 나중에 간단하게 물어보려면 다원아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행동을 해봤어. 얘네들 안 들고 다른 저기 광익이랑 기웅이랑 몰아봤단 말이야. 어때? 얘네들은 날 어떻게 대해줘? 애들도 좋은데요. 그게 아니라 한별이도 미련. 한 2% 정도 자꾸 여기 신경을 쓰는 신경을 써요. 이렇게 인터뷰를 마칠 수도 있죠. 해보게 하고. 근데 이걸 얘네가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장면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다운 역할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어땠어? 우리 의견대로 한번 얘네들과 안 놀고 다른 친구 만나봤는데 어땠어? 좋았어요. 혹시 쟤네들 신경 쓰이진 않았어? 괜찮아. 그렇게 가도 되고, 진짜 다운이처럼 한 2% 신경을 쓰여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애들한테 답을 좀 맡기죠. 시즌 1 때 이제 만약에 현재의 역할이 뭐 여자애고 수민이 역할이 남자였을 때 뭔가 계속 도움을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민이가 현재를 좋아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수민이 현재는 지금 시즌 1에 등장했는데 시즌 1. 근데 제가 수민이 같은 느낌. 시즌 2 같은 경우에 지금 배우 역할 배치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아까 했던 얘기긴 한데 남자 둘이 여자 하나를 두고 약간 썸 타고 약간 서로 막 약간 사람 싸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이들 쪽에서도 초등학교 5학년이면 사춘기라 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선정한 주제와 좀 비껴나가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선생님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실까요? 일단은 저 같으면 성별을 굳이 부각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동성애 개념으로 이해되도록 친구의 느낌으로 가도록 하지 썸 타는 방향 아까 우리 선생님들 그 어떤 장면 만들려고 하니까 뭐 약간 그런 비슷한 뉘앙스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그런 얘기들은 좀 차단하시고 그냥 친구의 개념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되게 모습할 때 그런 분위기로 느끼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사실. 그렇죠. 세 번 넘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우리 쌤들이 그래요. 해요. 자꾸 썸으로 가요.
사람이 되는 아니잖아요. 초등학생 아닌 것 같아. 초등학생 아니야. 그래서 그 무슨 활동을 할 때 어쨌든 의견을 받잖아요. 네. 그랬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의 의견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네. 시작하는 게 좋다고 네. 우리 보조생들이 이제 애들 모든 활동할 때 다 들어가 계시니까 그 정도는 좀 컨트롤 해주시면서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얘기가 막 너무 멀리 산으로 가지 않고 가지고 오셔야죠. 시간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시즌 1 수업을 진행했을 때 네. 그 비슷한 사례를 겪었던 반이 있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애들이 2교시 중반까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가 뭔가 풍기는 뉘앙스가 자신들이 겪었던 경험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공연을 볼 때도 그렇고 질문 같은 걸 던질 때도 그렇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지도 않고 좀 눈치를 보기 일쑤였던데 그럴 때는 또 수업 어떤 방향을 진행해요? 응급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아주 중립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걸려, 그죠? 우리가 이런 정도는 그래서 좀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가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도 있을 법하네요. 저 상황을 좀 비슷하게 경험하신 그런 분 있었어요? 저희가 우리도 있었어요. 저희도 오,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일 합반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고학년만 맡았는데 네. 몇 명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이 갑자기 조그만 것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서 싹 한 명이 삐지기 시작하니까 쫙 이미 휩싸여가지고 선생님이 계속 내가 야 하자 해도 그냥 그거 하면 되죠. 없으면 되죠. 해서 결국 저는 그래서 시간이 막 이렇게 우리 설득을 하다가 가야 되니까. 네, 하다가 보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못 했거든요. 아예. 그래서 어떻게 할래?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너희들이 하는 거야.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너희들의 것이야. 그래서 결국 저는 사실 그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임 선생님에게 조금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선생님 이만저만해서 아이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딱 그 집단으로 지금 뭉쳤습니다. 이렇게 두세요. 애들 그냥 걔네들은 원래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안 하는 걸로 두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끝마치고 회의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우리 안에서는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실패를 하더라도 뭐 자 하는 데까지 해봐라라고 네.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째야 될 건지 네. 어떤 게 맞는 건지 정답은 없고요. 저도 그런 상황들에 직면은 늘 딜레마예요.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목표는 가야만 하고 그런데 함께 가는 아이들이 그 정도를 못 따라와주면 참 지체되니까 항상 저 역시도 딜레마가 어려운 장면들이긴 해요. 그러면 최소한 이제 담임한테 도움을 청해서 아이들 따로 두거나 우리는 가야 될 길을 가야 돼요. 걔네들을 본다고 우리가 전체를 망칠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좀 그렇게 초점을 두고 가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질문은 우리가 실제 경험했던 것과 비슷하네. 자꾸 우리가 뭔가 건드려지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 자체로 되게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 우리가 그걸 의도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비한 걸 가지고 갔는데 얘네들이 우리를 만나기 이전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건드려지면서 뭔가 불편해질 거 아니에요. 불편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유익해요. 네. 이건 보면서 불편해져야 돼요. 사실 재미를 가장한 불편함이. 왜 불편함이냐? 저거 나 전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면서 본인들의 경험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막 인터뷰를 멋지게 잘하고 준비한 거 설령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건드려졌으면 저는 그걸로 난 나쁘지 않다. 두 번째,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돼버리면 애들이 이제 뭔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도 있을 텐데 그리고 아이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둥근 재밌게 하지만 않잖아요. 때로 좀 침울하기도 하고 역동이 각 학교와 반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의 일정한 텐션을 유지하면서 가셔야 돼요.
강나라 쌤이 그 잘하신 거죠. 텐션이 유지가 좋아요. 비디오를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딱 해놓다가 3교시 요구하면서 또 뚝 떨어져요.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텐션, 아이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내가 가야 될 길을 간다. 내 텐션을 유지한다. 우리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그 순간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이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의 분위기에 휩쓸려버리면 끝나고 나오면서도 이게 껄쩍지근하고 내가 뭐 했지 싶어지는 거예요. 뒤통수로 딱 나오죠. 텐션을 유지하죠. 그 연극 하실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배우, 관객들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준비한 우리의 루틴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 루틴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제 나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네. 사후에 네. 아이들이 이걸 자기 반성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네. 가해 학생한테 또 아이들이 쟤는 잘못된 행동을 했어 하면서 약간 분리시키려고 고립시키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그거는 우리 담임 선생님과에게 잘 넘겨주는 작업이 있잖아요. 소감문을 쓰고 그게 있으니까 그냥 우리 목만 하고 나오시잖아요. 우리 목을 좀 잘하고 우리는 나오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거 그들이 살아갈 거니까 그 살아가는 것에 어떤 이끌은 담임교사에 의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는 거 딱 끊고 나오셔야 돼요. 좀 고민이 많으셨네요, 선생님. 고민이 많으셨어요. 질문하시는 걸 들어보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게 우리의 장난 아닐까요? 기본적인 틀과 원리를 염두하되 거기서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애들이 안 하겠다고 하고 싸움이 난 상태인데 저희가 이렇게 그러면 즉흥적으로 해보자. 무대에서 선생님들이 안 되는 부분은 뒤에서 얘기해줄게. 이러면서 해본 적은 있어요. 네, 그렇게 왜냐면 동등한 기회가 있어야 나중에라도 불탈이 덜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각에서 혼자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도 선생님들이 각 모든마다 들어가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담임 교사들이 다 위치하고 있나요? 교실에? 담임 교사가 교실을 떠나시면 안 돼요. 위치하고 있었고 애들 좀 보셔야 되고 그래야 후속 작업을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 떠날 때도 많더라고요. 50분. 바쁘셔가지고. 누가?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강학사님, 담임 교사들이 위치할 수 있도록 공문화할 수는 없나요? 업무 전환이 필요할 때 어차피 지금 다음 주에 일정들이 있으니 네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맡겨놓고 나가버리시면 본인은 개인이 보셔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애들을 놓쳐요. 그래서 좀 뒤편에서 애들 보셔야 돼요. 공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잘했으면 놓치는? 됐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거 있으시면은 제가 연락처를 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카톡이나 문자로 먼저 저한테 노크해 주시고 하시면 통화 함께 하면서 또 응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